안녕하세요. 저는 24년 차 약사이자 임상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진아라고 합니다. 저번 앞에 2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토픽들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봤는데요. 어, 오늘 제가 말하는 것들이 되게 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쉽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음,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다이어그램 보고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 어려운 토픽처럼 들리지만 쉽고요.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을 하거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신다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몸에 나오는 증상들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이 된 시스템은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 자체와 그 연결된 시스템끼리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편할 거예요. 어, 요즘에 지금 시드니가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결근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기도 걸리고, 콧물도 나오고, 저희 이번 주에 한 3명이 벌써 결근을 했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이유 없이 지치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보면은 분명히 저 친구 어제 퇴근했을 때 저 모습이 아니었는데 상당히 눈이 부어있고 얼굴이 부어있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또 서로 되게 까칠하게 굴고 이런 여기 보이시는 피로와 붓기나 예민함이나 제가 어저께 느꼈던 소화불량이나 그리고 레귤러하게 오기도 하고 뭐 왔다 가기도 하는 이런 알러지나 시즈널 피부 트러블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같이 올 때도 있고 가까이 올 때도 있고 늘 같이 있을 때도 있고 몇 개가 같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의지가 약하거나 몸이 뭐 노화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몸의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신호를 보내신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찾기가 좋아요. 호르몬의 네트워크 지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다음 거가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뇌에는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라는 이런 상위 조절자가 있어요. 상위 조절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거의 이제 보스인 거죠. 얘네들이 뭐뭐 해 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아래 것들의 이 축을 보면은 HPA 이 말은 계속 나올 거예요. HBA, HPT, HPG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 코르티솔이나 갑상선이나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에 다 좌지우지를 하는 시상하부와 내하수체가 있는데 HPA의 축이 흔들리거나 HPT가 흔들리거나 HPG가 흔들릴 때 저희 몸 안에서 각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거니와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일어나는 또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시상하부와 내하수체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상위 조절자를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상위조 사장님이 예를 들어 사장님이 맛이 가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장이 이상한 지시를 시켜버리면 밑에 있는 애들도 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뇌의 건강도 이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뇌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뇌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 뭘 넣어줘야 되냐? 근데 뇌는 아시다시피 아무거나 잘 못 들어가요. 브레인 베리어가 아주 탄탄하게 있어서 아무거나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뇌 건강에 대한 가장 임팩트가 큰 세 개를 고르자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와 염증인데 이걸 만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만성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만성 염증이 계속 상위 조절자를 조절해서 사장님의 디시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해왔을 때 이 각자의 축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욱더 엉망진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올 거고요. 뒤로 가면 그래서
가장 큰 덩어리들만 우선 이야기를 제가 넣어봤어요. 아까 나왔던 HPA 나왔잖아요. 그 안에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에스트로겐을 임팩트를 주고 인슐린은 임팩트를 주고 또한 이 세 개가 아까 말씀드린 사장님이 일을 잘 못했을 때 세 개가 흔들렸을 때 갑상선이 타격을 받아서 저희가 항진이 되든지 저하증이 되든지 이런 갑상선의 변화가 나오고 갑상선의 변화가 나오지 않더라도 피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더라 하더라도 갑상선 저하증이나 저하증의 그런 심텀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갑상선이 관여하는 것들은 몸의 대사 엔진인데 얘네들은 에너지와 체온과 체중과 집중력과 생리주기 모두 여기서 이제 엔진이 잘 돌아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얘네들이 관장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여자들이 되게 많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갑상선 약을 먹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생리 주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집중력이 깜빡깜빡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갑상선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뭐 폐경이 오나 아니면 노화가 되나 에너지가 떨어지면 내가 요즘 뭐 잠을 잘 못 잤나 이렇게 그냥 호르몬과 관련돼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봤을 때 기등저하시 나타나는 신호들을 보면은 변비 같은 것도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거의 이걸 다 겪었던 것 같아요. 피로와 추위와 붓기와 변비와 탈모와 우울감과 체중이 증가하고 집중력 저하. 저는 그게 갑상선 저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PMS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갱년기 쪽인지 갑상선 쪽인지, 어, 제가 피 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뒤에 나오겠지만 둘 다 함께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T4, T3가 나오는데 이거는 갑상선 쪽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갑상선에서 우리가 그 갑상선 검사, 피 검사를 하면은 T4, T3 이 레시오나 레벨로 결과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T4, T3의 레벨을 보고 그게 낮으면 갑상선을 투여하는 약물을 주고 항진증이면 그것을 좀 막는 약물을 주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T4라는 애가 있고 T3라는 애가 있는데 T3가 되어야지 저희 몸 안에서 쓰여질 수가 있어요. T4가 아무리 많아도 T3로 전환이 되지를 않으면 이게 갑상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전환 자체가 60%는 간에서 이루어지고 20%에선 신장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20%는 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이 모자라서 갑상선을 투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상선 저하증, for example, 갑상선 저항증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약으로 먹는 것은 T4예요. 그러니까 비활성형인 T4를 몸 안에 막 집어넣어 준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갑상선 저하증이 걸렸다면. 그렇지만 몸 안에서 리버가 지할 일을 잘 못하고 신장이 지할 일을 잘 못하고 장이 자기 할 일을 못해서 T4에서 T3로 전환을 시킬 수 없게 된다면 아무리 T4를 부어 넣어도 T4를 늘려도 갑상선 저하증이 나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활성형이 T3인데 세포에서 실제 얘가 작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에너지와 체온과 체중과 집중력과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이 됩니다. 근데 이 T3 전환을 방해하는 요인은 이 제일 중요한 세 가지의 우리 몸의 오간, 간, 신장, 장 플러스 만성 스트레스와 당연히 장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과 셀레늄, 아연, 철분 부족과 과도한 칼로리나 이런 것들이 단식이 들어갔을 때 전환을 방해하고요. 환경 호르몬과 인슐린 저항성도 T 전환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이세요? 셀레늄, 아연, 철분 부족은 너무나 많고 여자들은 과도한 칼로리 제한을 많이 하고 환경 호르몬은 뭐 너무너무 넘쳐나고
인슐린 저항성은 10명 중에 한 3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본적으로 이 현대인들이 T4에서 T3로 가는 활성화 경로를 방해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만성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하나만 봤을 때도 제가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세 축이 무너졌을 때 그 타격이 있는 애가 갑상선이라고 했는데, 갑상선 자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팩터들 때문에 활성형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소리죠. 코르티솔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만성 스트레스의 연쇄 반응,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쪽으로 안 좋을까? 오늘의 토픽과 연결 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스트레스는 제가 저번 주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몸에 부착하는 혈당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때 실시간으로 제 혈당이 올라간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감정이지만 생리학적인 몸 안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코르티솔이 상승을 하고, 코르티솔은 저희의 생존과 관련이 깊어요. 생존은 뭐, 음, 어, 뭐지? 원시시대 때 사람들이 나가서 동물과 싸워서 사냥을 하고 음식을 가지고 오고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코르티솔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냐면, 이게 내 하트를 펌핑하고, 눈을 잘 보이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이런 것들의 액션과 관련이 있는 게 코르티솔이란 말이죠. 그래서 코르티솔은 저희의 생존과 너무너무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성으로 가면, 부신해서 과분비가 된다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갑상선이 억제가 되고, 성 호르몬이 불균형이 와지고, 장과 면역이 약화가 되는 이런 캐스케이드의 일들을 만성 스트레스가 한다는 말이죠.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혈당 토픽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복부 지방 축적을 일으키고, 갑상선 억제는 아까 말씀드린 T4에서 T3 액티브한 이 폼으로 전환되는 걸 감소시키고, 당연히 그러면 피로와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성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어서 생리불순과 PMS를 일으키고, 장과 면역을 약화시켜서 알러지와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생리학적인 사건이고, 생존을 우선을 해버리면, 이게 계속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 상승이 돼버리면 번식과 회복을 뒤로 밀어버려요. 이번에는 에스트로겐과 간과 TBG 연결인데, TBG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TBG는 갑상선 결합 단백질인데, TBG가 뭐냐면 T4에서 T3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T3를 옮겨당기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BG가 자동차 T3를 얹고서 몸 안에 구석구석을 당기면서 필요한 부분에다 갖다 주는 애를 TBG라고 하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진다. 대사가 불량이 된다. 에스트로겐이 고장이 난다. 그쪽이 고장이 난다 치면은 갑상선 결합 단백이 높아져요. 그 말은 차는 많은데 갑상선을 데리고 다니지 못하는 빈 차가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유리라 이 뜻이, 유리는 free라는 뜻이거든요. free T3, free T4가 감소가 되면서 갑상선 증상은, 검사는 정상인데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갑상선 피검사를 했을 때 정상인데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갑상선 저하증에 대한 모든 그런 심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에서의 역할은,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대사를 한 다음에 다른 기관도 포함이지만 장을 통해서 대부분 배출이 되는데, 여기서 또 간 건강이 나오잖아요. 앞에 말했던 간 건강. 간이 또 건강하지 않으면 대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기관들과 모든 호르몬들은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에스트로겐은 그냥 난소하고 난자 쪽, 자궁 쪽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또 간에서 대사를 한 다음에 장을 통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저희 기관들은 신기하게도 모두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간 기능이 저하시 당연히 에스트로겐 제흡수가 증가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에스트로겐 제흡수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같이 약성변비가 있었거나 장내 불균형이 있었을 때는 호르몬 균형을 흔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변비였을 때, 음, 생리가 뭔가 깨끗하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늘 PMS가 있었고 늘 생리 때문에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불균형이 또 하나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 몸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로와 체중 증가를 호소하는 환자를 보실 때는 단순한 갑상선 수치보다는 진짜 일하는 이 free T3가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원인,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장 환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음, 이 간, 신장, 장의 상태를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따왔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갑상선이나 뭐 알러지나 소화기관이 상태가 안 좋은가를 사람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안 좋아.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알러지와 면역과 그리고 장. 알러지와 장이 어, 알러지가 솔직히 장의 건강이고 장의 건강이 알러지 이퀄 면역이라고 할 만큼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면역 세포의 70%는 이상은 장에 있고 장 건강은 정말 면역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장 점막이 약화되면 그럴 수 있는 팩터가 너무 많죠. 항생제, 가공식품,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뭐 이거에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물질이 혈액에 유입이 돼서 어, 세포가 애들이 좀 아파서 탄탄하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 그 상태가 되게 느슨해지면 이물질이 쓰레기 같은 애들이 혈액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진다는 그 심텀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장누수 증후군이 또 면역 과활성을 시켜서 히스타민 분비를 너무 많이 내게 해서 어, 적당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야 될 것을 과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 염증, 만성 알러지, 만성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호흡기, 소화기 이런 자가 면역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저 앞으로 다시 가서 장 점막 약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현대 생활이 알러지를 키우는 이유들은 이것 말고도 정말 한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많아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은 항생제 남용,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대부분 파괴시키고 만성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그 코르티솔이 장 점막을 약화시켜서 이물질 혈액을 유입을 시키게 더 만들고 초강식품, 장 점막을 자극하고 거기에 또 염증을 일으키고 플러스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은 면역 수용체를 방해해서 저희들은 알러지를 키우기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알러지를 키우는 것까진 괜찮지만 이것들을 없애려고 또 안티히스타민만 줘요.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안티히스타민 주면은 나중에 이 방에 계시는 분들도 어, 안티히스타민을 많이 드시는 지인이나 친구나 파트너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안티히스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알러지가 오늘 나아졌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이러지 않아요. 먹어도 괴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채기를 함과 동시에 뭔가 머리에서 팡 해갖고 주주주주 내려오는 그것을 겨우겨우 꼭 뭐라고 해야 돼? 꾹꾹이 휴지로 틀어막는 느낌이 안티히스타민인 거지. 그것을 싹 없어져서 기분 좋고 개운하게 알러지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없애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양이 정말 충분하게 부어졌을 때 안티히스타민 없이도 알러지 리액션이 우리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소화기관은 이제 제2의 뇌라고 하죠. 뇌와 장은 진짜 쌍방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복통이 있고 불편한 내가 배가 아픈데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쌍방향인 거예요. 한쪽 방향이 아니라. 장신경계에는 신경세포가 약 1억 개가 있는데 독립적인 신호 처리를 가능한 훌륭한 애들이고요. 미주신경이 24시간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스트레스는 소화장애를 당연히 일으키고 세로토닌
장에서 생산되는 행복 호르몬의 약 90%가 또 장에서 이루어지고,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 염증, 기분, 대사 조절, 1000종 이상의 균이 저희 장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케어할수록 뇌가 맑아집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과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아래를 잘 케어하면 위가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뇌에는 어, blood BBB라고 blood brain barrier가 있어서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말즉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거나 빼낼 수 없고 참 좋은 시스템이죠. 그치만 그거를 케어할 수 있는 저희의 가장 쉬운 방법은 장을 케어하는 거예요. 장을 깨끗하게 케어함으로써 뇌의 건강을 저희가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같이 무너지나? 왜냐면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호르몬과 장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갑상선이 저하되면 피로와 체중과 집중력이 낮아지고,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면 에스트로겐 우세 PMS 생리불순이 생기고, 알러지 면역이 생기면 장누수와 IgE와 염증이 생기는데, 그것들의 가장 큰 팩터는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혈당 교란, 걔네들이 또 소화기관을 건드려서 마이크로바이옴과 세로토닌 흡수까지 임팩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 네 개를 다 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PMS가 있다고 쳐요. 그럼 전 PMS만 태클을 한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갑상선 저하증으로 의사를 봤다고 쳐요. 그럼 의사 선생님 갑상선 저하만 태클을 한단 말이죠. 제가 눈에 알러지가 나거나 뭐 피부에 알러지가 생겨서 의사를 봤다고 쳐요. 그럼 엔티히스테만 주구장창 준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만성 스트레스나 간, 신장, 리버, 간이 리버구나. 뭐지? 그거 세 개를 케어하는 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피로와 붓기와 예민함과 소화불량과 알러지가 같은 사람 안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절대로 따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3개 이상이면은 진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케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 감정 기복이 심해졌거나 뭐 호르몬 쪽으로 PMS가 심해지거나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갑상선이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탈모가 심해지거나 이렇거나 알러지나 소화기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3개 이상이면은 진짜 생활 습관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픽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5개 이상이다. 그리고 진짜 그것이 만성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물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 그 소리를 저도 오늘 많이 들었는데 이게 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모르게 받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를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서 제 몸이 스트레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 B군, 오메가, 아연, 셀레늄, 프로바이오틱,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같이 먹어주면 좋은데 참 안타깝게도 나는 B가 모자라서 B를 먹고 D가 모자라서 D를 먹고 마그네슘 모자라서 마그네슘 먹고 이렇게 따로 드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 많습니다만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어떤 영양소가 혼자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영양소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지를 한번 하면 좋겠네요. 왜냐면 얘네들은 절대 서로 몸이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흡수되면 하나가 더 필요하고, 하나가 흡수되면 하나를 더 도와주고, 하나가 흡수되면 하나를 더 대사하고, 이런 연결 시스템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모자라니까 이것만 먹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호르몬 대사에 직접 작용을 하는 영양소와 저희가 좋아하는 유산화 제품들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갑상선의 T4에서 T3로 가는 중요한 보조인자가 셀레니움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알파리포산, 포도시추출물, 비타민, 코엔자임 10, Q10, 오메가3, 마그네슘, 아연. 이 위에 거 세 개를 위에 다섯 개를 보자 하면은 이 위에 셀레늄, 알파리포산, 포도시추출물, 비타민 C, 코엔자임 Q10은 어마무시한 항산화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자체도 우리는 항산화라고 하면은 염증을 리버스하는 데 좋고 셀을 건강하게 하는 재료로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배워왔는데 이 항산화제는 호르몬과 대사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음,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항산화 효소 구성을 하기 때문에 또 아연 좋다고 또 아연만 퍼드시면 안 되고 또 마그네슘 좋다고 마그네슘만 퍼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나 알려줄 때 너무 많은 이렇게 정보를 줘버리면은 사람들이 나자빠져요. 그래서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딱 다섯 개부터. 근데 이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HPA, HPT 뭐 이런 거 말 몰라도 어디서부터 뭐가 쓰이는 T4, T3 몰라도 이게 다섯 개만 진짜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터치한 모든 디스오더들은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면 리듬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아침 단백질과 섬유소를 넣고, 혈당 업다운 줄이고, 스트레스 완화 루틴을 넣고, 2주간 몸의 관찰을 기록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면 소화 기분 생리의 패턴을 보면은 원인이 보이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화기관은 호르몬 회복의 출발점이고 장이 좋아야 당연히 영양이 흡수되고 영양이 있어야 호르몬이 또 만들어지고 호르몬이 있어야 서로서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들이 더 큰 메시지를 바꾸고 에너지를 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호르몬은 몸의 메신저이고 갑상선은 몸의 대사 엔진이고 알러지는 면역이 보내는 과민 신호이고 소화기관은 호르몬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신호를 읽으시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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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채팅창 보세요, 진아리드님. 네, 이거 어떻게 끄죠? 녹화 중지. 중지됐나요? 어? 녹화 중지.